앞으로 2024년, 2025년, 6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가가 무진장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급감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점점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즉 자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질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점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지금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일인 거죠. 고금리가 계속되면요,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같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5% 6%인데요. 자기 영업이익이 3%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죠. 그런 일이 계속 이제 시작되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고정비용 중에 인건비를 제일 먼저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앞으로 고금리 장기한 달러가 강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이 약세가 되고 이래저래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많이 부도가 날 겁니다.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이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강등하고 조달금리가 추가 상승하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실업자가 대거 늘어날 거다. 기업 파산이 계속 늘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경기대응 완전적으로 정립하고 가계대응 완전적으로 정립하고 뭡니까 이거? 대출금리 이제 더 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BIS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6%에서 8%를 올렸습니다. 2% 올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난리가 나죠. 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이제 은행 예적금도 늘어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윳돈을 가지고 적금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던 거고 빚낸 사람들은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 빚을 감당 못하면 가산이 금리 물고 이래저래 휘둘리면서 이제 가지고 다 뺏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상황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통제 안 됩니다. 지금은요, 1997년에 IMF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IMF만큼의 위기가 이제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질 일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수월하게 쉽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리 내려가고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주가 3천 찍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다시 그 폼을 키워가지고 부동산이 다시 또 올라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감히 말씀드린 건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부동산도요 지금 가격에 3분의 2까지 내려갈 거다. 4분의 1도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겠습니까? 거리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뭐 집값이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80억이다, 100억이다 어쩌라고요. 뭐 대치동 엄마아파트가 20억이다, 30억이다. 사람들 관심 없다는 겁니다. 타워 팰리스가 뭐 40억 하던 게 뭐 20억이 된들 보통 사람들의 관심권에는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뭐 반포동에 뭐 아파트가 뭐 가격이 40억이 10억이 떨어진들 저기 뭐 개포주공 아파트가 개포동에 무슨 아파트가 30억 하던 게 15억이 돼서 반토막이 나든 보통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가격이 더블 오른들 반토막이 나든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 그냥 그들만의 얘기입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을 펌프질 할 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싼 고가 아파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사는 거고 뭐 집값이 올랐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팔아서 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다 그냥 말장난인 거죠.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부채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뭐 미국 달러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거대한 대사기극이 이번에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조작질, 사기질을 벌여왔던 겁니다. 법사과 이제 조작 그리고 담합해가지고 지갑이 오른 것처럼 허위 거래해가지고 연끌족들 그리고 못 모르는 사람들 빚내가지고 대출받게 했던 그 사기 미분양 물량들 전부 다 신고제잖아요. 신고제 무슨 얘기입니까? 미분양 물량 그 수치가 다 가짜고 조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뭔가 믿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도 정부는 대출을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1%대 대출해 줄 테니까 5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떠들대고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들 시작하자마자 70%가 아파트에 산다는데 과연 그게 정상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하면 단칸방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괜찮아지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대출이 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대출은 잘 안 나온다. 스트레스 DSR 실행하고 경비대응 완전 적립하고 이제 대출하는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요구하고 이래저래 이제 가계대출 이제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제 지경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앞으로 더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너무 쉽게 수월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대거 이제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편하게 만만하게 뭔가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빚쟁이들이 아비규환 지옥에 빠져가지고 비명 지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내가 죽겠는데 남들이 이렇든 저렇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는 거.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잘 지내야죠. 착실하게. 조용히 또 조용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몰락을 보면서 이제 잘 좀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의 삶을 잘 책임지고 잘 좀 추스리면서 앞으로 전진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 폐악질과 삭식과 조작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지금 내는 세금의 2배, 3배를 내야 됩니다. 거대한 사익을 벌리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내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2배 이상 더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2배가 넘고 점점 더 이제 빡빡해지는 이제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낼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악착같이 저축하고 절약하고 돈을 좀 더 모아가면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